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금도 장중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계좌도 힘을 내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안도감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연말인데 산타가 좀 선물을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산타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신다면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님들이 산타의 선물 같은 그런 종목도 공개를 해주시고요. 또 시장도 분석을 해주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연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문위원님들이 직접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강연회 준비를 해주고 계시죠. 12월 4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가장 먼저 출발을 해주십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 접수해주시면 업종 바이블과 종목까지 선물로 제공해드리고 또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또 다른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계속해서 호크아이로 기업의 펀더멘탈 알아보고요. 매수, 매도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특징주들이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 이제 매수로 관련돼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제가 참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1년 동안 불규칙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어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시장이 어제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1%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시각이 최근에 이제 급격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올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매 분기마다 랩들이 안 좋다라는 내용이 쏟아졌는데 한 번도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8월 달에 급락했던 모건스탠리의 랩도 지난주에 수정이 되면서 생각했던 것만큼 메모리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부각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이 조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난처를 좀 찾아본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받쳐주고 또 혹여나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부분도 이 비대면이나 서버용 D램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해석이 되면서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양호하게 버티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호크아이 시스템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분류하기 좀 되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이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불어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평택 공장 3라인 쪽에서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5나노 이하에서 좀 집착되는 고부가치 상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로 삼성전자는 지금 4분기를 전환점으로 추세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 어떤 종목을 고를까라 고민하시는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주가 탄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작년에 11월 달 요 근처에서 수준을 드렸을 때 두 달 만에 60% 가까운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형주나 중소형주를 가리지 않고 주도주가 되는 순간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온다는 관점을 본다면 지금은 시장에 대한 어려움과 혹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다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도 압박을 받다가 최근에는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11월 달 옵션 만기일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매수 물량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전환됐던 부분이 바로 이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가장 크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전체적인 업황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매도 쪽으로 효과했을 때 말씀드릴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그동안 이제 LG이노텍은 정말 가파른 상승을 좀 해왔고 시장이 어려울 때도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LG이노텍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혹은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테마성 상승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메타버스는 그 주력을 이루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주변주, 관련주로 매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특히 LG이노텍 같은 종목이나 혹은 뭐 5G나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이 NFT 열풍을 타고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어제부터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오면서 테마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을 끌어왔던 테마가 엔터 테마라든지 혹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종목인데 이 네 섹터 모두 지금은 이제 급락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테마가 크게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꺾이고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한다는 것은 테마 위주의 단기적인 모멘텀 시장에서 주도주 위주의 중장기 성장이 가능한 시장으로 우리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반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좀 크게 상승했던 그 테마성 종목들은 지금 정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이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주도주 위주로 종목을 전환하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매도는 LG이노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상반되는 두 업종에서 나타난 종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삼성전자가 정말 빛을 발할 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특징주 살펴봤는데 그러면 내일 시장이 또 궁금해집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나타날지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오늘 1.39%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 0.03% 약보합권에 몰려 있는데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매수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지난 그 11월 10일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대거 이제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데 어제도 1조 가까운 매수를 했고 오늘도 지금 5천원대 매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오미크론으로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우리 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매수 물량들이 이전에 선물에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었다면 어제 오늘 매수되어 있는 물량들은 비차익 거래 쪽에서 프로인과 좀 무관한 실제적으로 지수의 흐름을 좀 종목의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액티브 자금 쪽의 움직임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11월 30일 MSCI 리밸런싱을 거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일단 이동이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액티브 자금들이 지수를 받치는 역할과 함께 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저점을 만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5개월 연속 하락했던 부분을 저점을 이제 처음으로 좀 잡아갈 수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만만치 않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는 이 하락 기조가 좀 멈춰주기만 해도 우리 시장은 저점을 잡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감과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 우려감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우리 시장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결국은 주도주 위주로 포트를 좀 재편할 필요가 있고요. 종목당 비중을 지금 핵심 종목 위주로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핵심 종목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으로 삼으시는 게 좋고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미국 시장 여부를 보면서 해지를 조금씩 붙여놓으면 포트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축한 다음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승 전환 시에 충분히 추세를 좀 노릴 수 있는 주도주 위주로 재편해 나가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대형 IT 종목들의 상승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지한 의원님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일산으로 직접 강연회 하러 가주시잖아요. 의원님 이제 거의 다 말씀해 주실 내용이 준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말씀 해주실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단순하게 하락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나 혹은 분기점에 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향후 한 2년 정도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코로나19 이후에 급등을 했고 이후에 5개월,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전체 조정권에서 특히 최근 5개월 동안 가격 조정을 받는 아주 극심한 조정 형태를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바뀔 수 있는 위치고 바뀐다면 향후 한 2년 정도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나온다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시장의 분기점에서 단순하게 한두 달 대응이 아니라 향후 한 2년 정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려가야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도 이제 종목이 제일 궁금하실 건데, 제가 방송에서는 거의 종목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2년 만에 오프라인 강연이기 때문에 가장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종목들도 공개를 일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도 강연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향후 2년을 주도할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꼭 이 종목 가지고 가셔서 2년 동안의 수익 많이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QR코드 찍고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12월 4일 이번 주 토요일에 이지한 의원님의 종목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한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지한 의원님과 함께 했고요.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입니다. 위원님이 시장 분석도 해주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했던 테마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 초에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은 역시나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월요일부터 예상했던 그림대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가고 있다. 옛날에 프랑스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었고 요즘 인도에는 인도소년이라고 있다면 한국에는 또 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딱 예언한 대로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한동안은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오늘 양봉까지 나와주면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다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3,100을 돌파하러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강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한동안은 여러분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쯤 와가지고 테마주들 움직인다고 급하게 손절해서 테마주 바꿨다가 지금 테마주들 가는 거 보세요. 이게 괜히 수급의 이동이 있을 때 괜히 포트를 수급 따라 가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그야말로 양쪽에서 맞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포트 유지해라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여기서 손절하시는 분 있으실까 봐 또 깨졌다. 여기 지키는 듯 싶더니 다음날 깨졌다 해서 혹시나 손절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제가 절대 무료로는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방송에서 괜찮다. 예상했던 그림이다.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좀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냥 기존 포트 유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원 의원님이 계속 시장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의미 없는 손절을 하시려고 했었던 분들 아마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위원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저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해서도 실시간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테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싸이월드 그리고 대선 이렇게 두 가지 보내주셨는데요. 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싸이월드인데요. 얼마 전부터 싸이월드 재개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시점에서는 고를 해야 될지 스톱을 해야 될지 위원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입니다. 계속 고군요. 네, 네.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이전에 싸이월드 맨 처음에 이제 싸이월드 테마를 처음에 들고 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고다. 다만 싸이월드가 실제로 나올 때쯤 돼서는 이제 뭐 호재의 소멸 그리고 실제로 싸이월드가 과연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SNS로서 메타버스를 접목한 SNS의 형태로서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과연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지만 이제는 그 이후에는 스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에 제가 또 포지션을 한번 바꿨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싸이월드 자체가 현재 메타버스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네. 현재 SNS 쪽에서 메타버스, NFT, 코인, 뭐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말 폭넓게 이해도를 많이 갖고 있고 깊게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도 잘 돼 있고 실행도 잘 하고 있는 현재 그냥 단순히 메타버스로서 과거의 싸이월드를 부활해서 뭐 다들 옛날 앨범 보러 가는 그런 형태의 SNS가 아닌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 세계를 노리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준비를 잘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딱 싸이월드가 오픈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접속자 수가 많겠죠. 그 후에는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줄어들더라도 싸이월드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이용자 수나 얼마나 흥행하냐에 따라서가 아닌 이게 이 회사가 메타버스나 NFT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로서 이제 시장에서 시세가 좀 나눠지고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싸이월드는 그거에 빗대어 봤을 때 싸이월드는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안은 계속해서 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싸이월드를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가지고 나오시는 테마인 것 같은데 약간 관점이 달라진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메타버스 테마와 엮이면서 싸이월드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질문이 두 개 정도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싸이월드가 국내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사실 다른 종목들도 워낙 메타버스가 많다 보니까 밀릴 수가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지금은 싸이월드가 그럼 정확하게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메타버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메이드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갑자기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뭐 NFT 관련돼서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 머니트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싸이월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출시한 게 아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우려했던 점은 우리 같은 SNS의 메타버스를 실행하는 우리 페이스북, 현재는 사명이 메타죠. 우리 메타가 전 세계 SNS 메신저 점유율이 거의 90%가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SNS 쪽에서는 독점 기업인데 단순히 미국 독점도 아니고 전 세계 독점이에요. 전 세계 독점 기업인데 과연 싸이월드가 하나의 SNS 메타버스 형태로 나왔을 때 그 틈을 파고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들었는데 사실 페이스북은 잘 하겠죠. 미국은 아무래도 이런 IT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이해도가 높으니까 깊으니까 잘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현재 봤을 때 싸이월드도 충분히 잘 하고 있다.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NFT 쪽에서는 약간의 악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NFT를 이용한 뭐 게임을 하거나 만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이전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미르폰은 사실 해외에서 버전이랑 국내 버전이랑 또 달라요. 네. 과연 그 부분을 싸이월드가 국내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좀 중요한 숙제인 것 같고 사실상 싸이월드는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때 국내에 국한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를 노리고 메타랑 한번 이렇게 붙어보려고 싸워보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정말 잘 돼 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현재 이 메타버스와 NFT 시장에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기업이다. 준비도 잘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나 뭐 이런 게 안 좋아도 굉장히 크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싸이월드 테마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종목들이 조정을 좀 크게 받은 종목들이 있고 네. 싸이월드 관련주라고 하면 정말 몇 종목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고라고 외치시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도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너무 자꾸 많은 걸 풀어드리는데 많은 걸 풀어주셔야죠.
하셔야죠. 네. 그래야 되나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시가 상승의 초입에서는 모든 종목이 다 오르죠. 여러분들 계좌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렸던 종목들 제가 손절하지 말고 포트 괜히 교체하지 말아라. 지지라인 이탈만 안 했으면은 이런 물량 이탈만 안 했으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포트 보면 다 오르죠. 말 그대로 수급이 다 분산됩니다. 심지어 거기에 삼성전자니 하이넥스니 대형주들도 기존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급을 대형주들이 가져가요. 시가총액이 막 1조 2조 하는 게 아니고 수십 조씩 하는 기업들이 그걸 가져가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증시가 조정받을 때 많이 올랐던 테마주들한테서 수급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수급을 좀 덜 받거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저는 계속해서 NFT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정말 이해도가 깊고 준비만 잘했으면 10배고 10배도 가능하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단기 조정입니다. 단기 조정이고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좀 이제는 시장의 평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 보면은 이제 저도 시선이 한번 변했는데 기존에 계속해서 저는 싸이월드가 처음에 그냥 메타버스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단기적으로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굉장히 잘 준비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증시가 3,1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대형주들이 수급을 다 가져갈 테니까요. 다만 그 이후에도 메타버스와 NFT 결과적으로 세계의 트렌드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회사들은 절대 주가가 내릴 수 없다. 조정을 좀 받더라도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로 바로 볼게요. 네. 싸이월드 관련주로는 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시는 대장주 인트로메딕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서 사가지고 여기 어디서 팔았나? 그랬을 거야. 아니면 여기 어디서 사가지고 여기 어디서 팔았나? 제가 가족방에서 네, 이제 네. 춘주로 나갔다가 정말 짧게 익절하고 나온 종목인데 이때 다시 샀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좋아요. 이제 약간은 이제 제가 버키 스튜디오 같은 종목으로 뽑은 건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을 갱신하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이 거래량이 고점 갱신 거래량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다음 날 강한 수급을 밀어붙이면서 더 많은 거래량이나 더 적은 거래량으로 양봉이 나온다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당장 내일 하루 정도는 조심해야 되는 차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그렇고 다날도 사실 비슷합니다. 다날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다날은 정말 언제 내릴까? 저도 이게 궁금해요. 좀 내리면 저도 계속해서 이전에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설명을 할 때 내리면 사고 싶은 종목은 뭐 비덴트나 위지트가 아닌 다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좋은 매수가를 주지 않고 있어서 저도 계속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여전히 내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싸이월드 관련주로서 사실상 차트로 보면 대장이죠. 상승률로 보면 대장이고 뭐 그 외에도 이런저런 가상화폐 관련돼서 엮여 있기 때문에 겹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거래량 역시도 크게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와서도 매도 물량이 크게 많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물론 더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만 여기서 사기에는 너무 높다. 저는 여기 좀 내려오면 매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좀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그 외에 이제는 뭐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CBI 이런 종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CBI 차트가 좀 좋아 보여요. CBI 차트가 조정을 좀 잘 끝마무리하고 상승 후에 조정 후에 지지라인 잘 지키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여기 구간을 무난하게 넘으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CBI 같은 경우도 싸이월드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매를 한다면 CBI나 뭐 한글과 컴퓨터보다는 CBI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싸이월드 관련주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선인데요. 이거는 뭐 대선 끝날 때까지 고일 것 같은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보입니다. 네. 그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대선 테마주들은 두 후보로 어느 정도 좁혀졌는데 두 후보 관련주들은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좋다. 이런 말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누가 지지율이 높든 이거는 이제 오늘 한번 지지율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변경이 됐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살짝 앞서면서 크게 차이가 났던 거를 좁힌 것 만이 아니라 초접전이죠, 네, 지금? 이제 약간 넘어서면서 이제 완전 초접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대선 테마주들은 더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루는 누구 지지율이 올랐다가 하루는 또 누구 지지율이 올랐다가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관련 테마주들이 이렇게 요동쳤다가 저렇게 요동쳤다 하니까 그냥 누구 상관할 거 없이 관련주들 좀 힘 좋다 하는 것들 아니면 차트 좋다 하는 것들은 하나씩 갖고 있으면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고 이전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고 관련돼서 이제 경선에서 승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율 자체가 워낙 차이도 많이 났었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주 위주로 봤다면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마침 지지율을 넘어섰으니까 관련주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주 보여주시죠. 일단 오늘 올라온 종목이 형지 엘리트가 오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형지 엘리트가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관련주들 다 제가 차트를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봤어요. 네.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봤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좀 애매하다. 사실 뭐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단저돌 자리는 돌파했는데 오늘 큰 저항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밀려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로 매수 접근하기보다는 이 4,150원 형제 엘리트 기준 4,150원 위로 올라왔을 때 확실하게 지지받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은 싸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좀 근거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사는 게 좋으니까 아직까지 지지율이 반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차트로는 좀 애매하다.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매수하기에는 근거가 살짝 부족하다. 단순히 단저돌로 들어가서 2, 3% 먹고 나오기에는 괜찮지만 그럴 거면 3,500원 지지 확인하고 짧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장주 에이텍. 이재명 후보 하면 딱 떠오르는 에이텍이 있고 에이텍 역시도 단저돌 자리입니다. 단저돌 자리인데 큰 저항 자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죠. 이건 역시도 올라와서 매매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쌍방울. 우리 또 이재명 후보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쌍방울이죠. 쌍방울인데 쌍방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좀 강한 모습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단저돌 962원의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듯 싶은데 이게 추가적으로 크게 오르려면 1,070원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네. 조금 애매하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맞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차트가 무슨 차트냐 하면은 인트로메딕 같은 차트입니다.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는 뭐 그런 형태의 약간 이런 좀 지저분한 차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지지율의 반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 관련주는 굉장히 큰 호재를 맞은 거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강한 돌파가 나와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돌파가 나왔을 때 지지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봤는데요. 형제 엘리트, 에이텍, 쌍방울, 이재명 관련주로 살펴봤고요. 이제 다른 후보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후보를 두고 한 종목씩 담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떤 종목들로 살펴보면 이거 좋을까요? 제가 백전백승 종목에 한 종목이 있죠. 웅진싱크빅. 네. 네, 웅진싱크빅이 관련주로 있고 웅진싱크빅 역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는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까지 봤을 때 지지율 자체가 더 높았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의 수급의 어떤 현상이 사실 저희가 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선은 사실 뭐 하늘이 내린 거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그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지지율도 현재 굉장히 접점인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지지율 하나입니다. 지지율 하나만 보면서 하는 건데 저희한테 제일 좋은 건 누구 하나가 월등히 좋은 게 아니라 접점인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 후보 관련주들이 올랐다가 또 하루는 이 후보 관련주들이 올랐다가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축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좋은 상황이 왔습니다. 웅진싱크빅 역시도 뭐 지지율이 밀렸다고 하지만 오늘 반등세 보여주고 있죠. 물론 증시가 강하게 오르면서 기존에 증시가 내리면서 반납했던 이런 시세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관련주들이 또 뭐가 있죠? 잠시만요. 찾고 있어서 저도 네. 정치 테마주는 워낙 방송에서 좀 다루기 어렵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따로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웅진싱크빅 같은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노르페인트가 네. 있죠. 노르페인트가 있고 노르페인트 역시도 현재 좋은 반등 자리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 관련주를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기존에 대장했던 덕성, 서현 네, 탄메탈 그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역시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선이 끝날 때 시점에서 막 대주주가 던지고 이랬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이 이후에 나왔던 관련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여전히 정책주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GL팜텍도 있고요. 컴퍼니 K, 태양금속,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세 종목들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에 관련된 종목들 물론 정책주도 좋겠지만 일단 대선까지는 뭐 인맥주나 이런 부분들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관련된 종목들 대선까지 하나씩 남겨보시면요. 여러분들 포트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종목들도 AS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은 살펴보지 않고요. 지금 34전 22승 기록하고 있는 도전 백전백승인데요. 종목들 AS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포트에 편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CJ ENM, SK 하이닉스
이렇게 큰 종목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오늘 시세가 좋았었는데 승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한번 AS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조만간 빠르게 승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급 자체들이 워낙 대형주들 위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을 못한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이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종목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고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여지고 승을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좀 조금 더 올라오면 한 5~6가 더 올라오면 승 챙겨가는 것 같은데 뭐 승 챙기시고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주 시세가 올 것 같다. 현대차 자체도 현재 요즘 현대 기아 자체도 굉장히 괜찮아서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신차를 받으려면 6개월 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마당에 현재 이런 기존의 차량 형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봐가지고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차트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뉴스를 찾아봐요.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사실 원래는 뉴스 분석도 안 하는데 방송에 나와서 뭐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반등 자리였고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대차 역시도 무난하게 승 챙겨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CJENM 같은 경우도 뭐 CJ CGV의 악재나 뭐 이전에 봤을 때 이런저런 악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렸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 번은 나올 자리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 보이면서 한 번의 반등세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ENM 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워낙에. 근데 뭐 한 번에 반등세가 나올 때 이게 상승세로 이어질 거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많이 내렸을 때 절대 항상 제가 하는 말이죠. 오르기만 하는 종목 없고 내리기만 하는 종목 없으니까 한 번은 반등세가 나올 거다. 그 자리를 노려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세가 나오면 기존에 많이 내린 만큼 한 20% 이상의 상승세를 한 번 주면서 한 번의 승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CJENM까지 그리고 대형주들의 상승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HK 이노엔에 대해서도 좀 AS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한번 했다가 반을 추가 매수한 물량을 매도했다가 다시 내려온 종목이죠. 네. 다시 내려온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시세를 줬습니다. 이전에 하루 이틀 정도의 흐름 보고 52,400원 위로 다시 올라온 날 바로 다시 매도했던 물량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혼내주고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계속해서 매 맞고 싶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매 맞고 싶어서 내려온다는데 혼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62,40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추가 매수 다시 한번 해서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 세력 형들의 돈을 좀 뺏어주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할 거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머크 악재 때문에 이렇게 내렸던 건데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잘 나왔고요. 좀 차트가 지저분합니다. 많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대형주를 중대형주네요. 중대형주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것도 참 대단하다 보여지는데 또 머크 관련돼서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크 관련돼서 이제 임상이 좀 통과됐고 식약처에서 좀 빠르게 낼 것 같습니다. 낼 것 같고 화이자 치료제는 아직인데 머크가 먼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상용화가 된다면 그 호재로 한 번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HK이노엔이 머크 관련 호재로 오를지 뭘로 오를지는 몰라요. 뭘로 오를지 모르는데 뭐가 됐든 크게 오를 만큼의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 AS 해봤는데요. 또 며칠 전에 테마로 원격 진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오늘 원격 진료주들이 급등하니까 또 위원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다면요. 지금 도전 백전백승으로 5%씩 작은 수익이지만 자주 누려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전략들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최재원 의원님은요. 12월 11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의정부로 찾아가는데요. 최재원 의원님에게 도움 받아보고 싶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이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전화로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재원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 좀 분석도 해주시는 시간이죠. 먼저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상반되게 메타버스나 NFT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고요. 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 IT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IT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삼각편대가 IT, 게임주, 엔터주, 저는 그렇게 계속 밀고 있는 중인데, IT주는 원래 좋았어요. 그동안 안 갔던 것 뿐이지. 어쨌든 그 부분하고, 일단 먼저 지수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시장 바닥 쳤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지입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원래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차티스트들은 어제 이 모양을 가지고 바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을 예측한다는 건 이거는 여기서는 너무 좀 섣부르고 불가능한 그런 자리인데, 그러니까 가바닥밖에 되지 않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는 진바닥을 잡지 않지만, 저는 이제 포지션 분석으로 시장의 바닥을 어제 읽어드렸고, 그리고 그 주체가 외국인들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옵션 만기인 날에 외국인들이 선물 지수를 상방향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을 칠 것이다 라고 어제 바닥을 쳤다 강하게 좀 얘기를 해드렸죠. 자, 봤더니 정말로 강했죠. 오늘 아침에서도 흔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아침에 잠깐 흔들릴 때 종목들이 오늘 1080개가 빠졌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아침에 잠깐 흔들릴 때. 그리고 나서 지금 그렇게 지수를 확 올려버렸는데, 어쨌든 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이 부분을 어제 녹화 방송을 보게 되면 그 증거 자료들이 있으니까 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걸 겁니다.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이 시장을 갈 것이냐. 그리고 만기를 이후에서는 옵션 만기 때문에 올렸다 그러면은 만기를 위해서는 그러면 또 빠질 거냐. 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또 하나 여러분들 또 궁금할 게 또 이런 거죠. 연말장이니까 연말과 또 연초장에 또 무슨 종목을 또 해야 되나. 자, 그런 부분들을 12월 12일 날 강연회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공개할 거고요. 그래도 뭐 힌트는 드릴 거니까. 어쨌든 힌트는 드릴 건데, 일단 뭐 옵션 만기일까지는 좋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미 많이 힌트를 드렸습니다. IT가 1번 타자로 올라왔다. IT가 제일 좋다. 이 정도까지도 얘기했거든요. 2번 타자는 뭐냐? 게임주 조정받고 있으니까 매수하라. 이거 아침에 했던 얘기예요. IT가 1번 타자고 제일 좋고, 2번 타자는 게임주 조정받을 때 사라. 그래서 오늘 흔들릴 때 또 사라고 했던 종목도 있죠. 그리고 이제 3번 타자가 이제 엔터주 외에 이제 낙폭과대 모든 종목들이 다 이제 그런 이제 순서대로 돼 있는 건데, 결국은 수렴매가 돌면서 가기는 갈 겁니다. 원래 연말장과 연초장에서는 그런 이제 중소형주, 역별급등주 패턴들,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이제 종목들이 태어나요. 바닥에서 막 몇백 프로 올라가는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일단 IT가 주도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지수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 윗방 상방향으로 맞춰놨다 그랬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다시 그 유튜브 소통 방송에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뭐 이벤트로 여러분들 320명 들어오셨더라고요. 일단 이벤트 달성은 됐습니다. 좀 이따 아나운서님도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소통방송에 요즘에 200명대에서 이제 300명대 실시간으로, 원래 보시는 분들이 몇천 명 계시는데 실시간으로 모여서 보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벤트 한다 그러니까 지금 320명 들어오고 300명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도 소통방송하면 많은 분들 좀 들어오실 텐데, 막 궁금한 얘기들 제가 썰을 풀어드릴 테니까, IT, 여러분들 IT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IT. 자, 근데 IT가 그럼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한번 조정받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은 살 게 없느냐? 아니야,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 다 웬만하면 움직였고, 조금 조정받으면 이제 적극 매수할 애들이 좀 남았고, 지금도 살 애들이 남았고, 근데 조만간에 한번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옵션 만기에서 한번 조정받으면, 그때에서 내려오면 아주 절호의 매수 기회 타이밍 한번 올 테니까, 그때 잘 공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IT주들은 빠르면 내년 1월달, 늦어도 3, 4월달이면 강하게 올려칠 수 있다. 이런 강한 얘기들 해드렸었는데, 지금 미리 좀 바닥을 치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주성인들이 신고점을 가고 있고 죄다 그냥 다 그냥 나는 IT다 하면서 싹 다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간 IT주들이 내년 1월 달서부터 바닥을 좀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일단 IT가 주도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재 뉴스들도 계속 나왔는데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서 좀 이따가 IT 종목도 설명을 해드릴 때 무슨 호재가 나왔는지 그거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업종들이 있죠. 바로 엔터주, 게임주들. 특히 오늘 엔터주가 빠지는 거 이제 하이브 뭔가 기사가 나왔죠. 이슈가 나왔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하이브를 좀 점검을 할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BTS가 이제 매도했다는 기존 기사들인데 그걸 이제 분석을 좀 이따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게임주들 다시 움직일 거다 아침에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금 벌써 움직여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다음 주 하루 이틀이니까 내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그 정도쯤이면 마무리를 하고 또다시 게임주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고요. IT는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늦었죠. 장기 마감이니까. 그래서 IT주는 사야 되고 내일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게임주 조정받고 있는 거 저거 지금 저점 매수 노려야 되는 거고요. 요거 전략을 아침에 이제 드렸던 건데 그렇고 그러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쪽이 이제 엔터주 쪽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삼각편대라고 일컫는 게 IT하고 게임즈하고 엔터주. 원래 순서가 원래는 조금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IT가 먼저 간 겁니다. 그러니까 IT가 제일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IT, 게임즈, 엔터주 이렇게 순서를 좀 바뀌긴 했지만 이쪽은 NFT 메타버스로 맺어진 마치 도원결의를 맺은 유비관우 장비처럼 결국은 다 같이 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소통방송에서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근데 IT는 어쨌든 계속 갈 것 같고 조정받으면 사라 그랬고 게임주는 조정받고 있으니까 조만간 움직일 거니까 사라 그랬고 엔터주들은 참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렇죠?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진득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많은 시장에서 낙폭과돼 있었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전부 다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고 오늘도 보세요. 오늘 코스피가 1.55% 거의 최고가로 마감을 했죠. 이렇게 최고가로 마감했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약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이따 소통방송 때 더 많고 더 좋은 얘기 해드릴 겁니다. 저는 이거 다시 5이선 회복하고 반등 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반등 주고 상승하고 올라가게 되면 그럼 뻔하죠. 뭐가 움직이겠어요? 오늘 안 움직였던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IT가 없는 사람들은 내 종목은 안 움직였네 해갖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갈 거니까 잘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종목 교체를 할 건가 아니면 수익 내고 팔 건가 손실이 작은 상태에서 어쨌든 교체를 할 건가 그냥 냅둬 버릴 건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아침 방송에서 열심히 상담을 받으시든가 저녁 방송에 상담 받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은 오늘 무지하게 좋았고 더 좋을 거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11월 반도체 수출 호조 모멘텀이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한미반도체 차트를 켜고 자, 한미반도체 조금 밀리긴 했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강했죠. 저는 주성현질만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열심히 계속 밀었기 때문에 2만 원 갈 거라 그랬는데 2만 원 코앞에 있어요. 어쨌든 한미반도체도 반도체 섹터고요. 11월 반도체 수출 호조 모멘텀 지속 및 반도체 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 등의 상승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고서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리포터들과 이런 부분을 보면은 11월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120.4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14조 2천억 정도, 14조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동수치는 이 수치는 2021년 5월 달서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100억 달러 웃도는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호조의 원인은 모바일 시장의 수요 강세와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탄탄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고요. 시스템 반도체 수출로 합산 발표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같은 기간보다 31.1%가 늘어났으며 모바일 시장을 대표하는 멀티칩 패키지 MCP 그다음에 수출은 3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도 약 3조 6천억 정도 됐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무려 57.6%가 증가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가 복잡하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 대비 그냥 40% 증가하고 30% 증가하고 57% 증가해도 좋다라는 얘기죠. 지금 호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제 반도체 제조 장비 재료 협회인 SEMI 가끔가다 뉴스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올해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거래액은 2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8% 증가했으며 5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해진.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만 다 쏟아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다 쏟아지느냐?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 현물 가격 떨어진다고 여러분 겁주면서 흔들었던 적 있죠? 이게 과거에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요. 2016년도에 그때 당시 제가 서울경제에 있을 때인데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서 제가 이제 타방송 넘어갔지만 그때에서 2017년도에서 이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그 컴퓨터 수요가 다 컴퓨터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디램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에서 뭐라 그랬냐면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럴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뭐냐면 맞아요. 그 기사에서 나오는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됐기 때문에 디램 가격의 수요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때 이후로 슈퍼사이클을 불러일으켰던 거는 서버와 그렇죠? 핸드폰과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 가격 이게 그러니까 뉴스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털게끔 작용을 했죠. 디램 가격이 그걸로 인해서 떨어진다는 건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컴퓨터 수요는 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들 많아요. 왜? 노트북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핸드폰이 다 하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서버 수요와 램 수요가 늘어났듯이 지금 있는 기사들로 여러분들이 겁먹으면서 디램 가격 떨어진다고 이게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주가를 올릴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하이브인데요. 자, 방탄소년단이 지금 주식을 팔았다고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이게 60일선 지지하거나 조만간에 다시 반등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떨어졌던 이유는 엔터주가 약했던 거는 요거 때문에 그런데 조만간에 다시 반등 줄 거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또 하이브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흔들 때마다 분할 저점에서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표역 정보 드렸던 종목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2만 원 갈 거라고 계속 우기고 있었는데 드디어 갑니다. 수익률은 234.5%고요. 계속 가져가세요. 2만 원이 아니고 더 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90점 수,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도 90점 수, 섹터는 IT 부품주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수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좋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좋으니까 여러분들 손절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특히 IT, 게임주 조정받으면 엔터주 좀 나중에 움직일 건데 좀 말을 안 들어요, 걔네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 나중에 수익을 가져갈 종목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이벤트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앵커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시장 정말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수수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계속 긍정적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시는 성탄절 선물 지금 실시간 소통방송 300분이 돌파가 됐는데요. 아직 성탄절까지 좀 남아있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도 접수 받고 있다고 합니다. 놓치기 아쉬우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종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정수 전문위원님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최재원 위원님과 이정수 전문위원님 함께 의정부로 찾아가는 일정인데요. 이 강연회 이정수 전문위원님의 도움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강연에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지환, 박원재 전문위원님 함께 해주시니까요. 옆에 QR코드로 참여하시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